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사실은 블록체인은 가장 중요한 게 탈중앙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면 결국 소라나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버티컬과 호라이즌틀에 있다 하면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인데 좀 심한 하이브리드.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미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좀 개입을 일부 할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블록체인 장점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탈중앙이면서도 처리 속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AI가 돕든 아니면 난 좀 양자 컴퓨팅이 좀 훨씬 더 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 잘 안 올랐지만 저는 촉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긴 촉. 짧은 촉은 없어. 오를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언제 오를 거냐면 시청자한테 이것도 믿고 막 무조건 사지 마세요. 언제 오를 것 같으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큰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있잖아, 인프라 기술. AI, 지금 떴잖아, 완전 지금 뭐 난리 났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게 온 거야. 혁신.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은 내 혁신 기술이다. 결제 혁신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수요가 생기는 거지. 금융만이 아니라, 가상자산만이 아니라, 실물에서 이커머스 통해서 할 때, 이커머스는 잘 모르잖아. 직구도 지금 문제지만, 그것 통해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늘어나면, 트러스트가 없다고. 이커머스 통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커머스 트러스트를 있게끔 하려니까 블록체인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더리움은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좀 다음 단계가 오면 IoT가 엄청나게 뜰 거라고 보거든. 그 IoT 뜨는 건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야? 나는 IoH 데이터라고 얘기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인터넷하고 things가 아니고 휴먼이야. 사람들이 한 거야. 이거 안 보고는 하지만 내가 다 이걸로 거래하는 거잖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점점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거지. 기가 기하는 거야. 시스테매티컬리 다 해서.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냉장고에서 뭐, 보니까 김치가 다 떨어져가면 지가 그럴 때 감지, 센싱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감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문하는데 주문하는 거야. 물론 내가 처음에 스마트 컨트롤을 거기다가 입력을 해놔야지. 예컨대 떨어지기 이틀 전이면 주문해라. 뭐라든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사물기다 돌아가는 거야, 거래를. 맞아요. 그게 훨씬 많잖아. 지금 인류는,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한 75억인데, 지금 그 디바이스는 이미 한 몇 년 전에 4, 5년 지나면 500억 개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미 뭐 한 7, 8배예요, 인간보다. 그러니까 거기들이 자동으로 막 거래한단 말이야. 엄청난 빅데이터지, 사실. 저는 이제 국가정책도 거기 바꿔야 생각하는데, 말해도 듣질 않아. 내가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면, 스마트 컨트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돼. 트러스트. 사물이 거래를 하면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거 믿을 수 없으면 무결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 기반에서 하는 이더리움이 물론 또 딴 놈이 나올 수 있어. 근데 하여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근데 하여간 뭐 개인적인 그런 비유고. 믿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자문그룹 크립토 AI를 같이 묶은 차류가 데이비드 섹스도 같이 하잖아요. AI랑 크립토랑. 두 개가 그렇게 연관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 여기서는 크립토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을 많이 표현하지 않는데 AI, 크립토 결국 두 개가 정치잖아. 정치는 사람들이 그 리더블하고 애더블하고 이렇게 이해가 빨라야 돼. 거기다 블록체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면 기술로. 그냥 크립토 그러면 머릿속에 막 올라가는 거 딱 하니까 그냥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인프라는 사실은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뭘 할 때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냥 제가 한 두 개 딱 얘기했어. 딴 사람한테 하도 복잡하게 얘기를 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이게 금융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됐는지 생각해봐라. 결제니까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가상자산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 실물에 사고 파는 거 수출에 비해 쓸 거라고 난 확신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다. 그리고 그럴 거를 생각하니까 미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고 난리 치는 거지. 그냥 가상자산에서만 거래하는 거라면 안 하지. 그냥 뭐 안 그래요? 그 시장이 얼마 된다고. 뭐 그래봐야 지금 전체 글로벌 지금 미국에 있는 거에 5%도 안 되는데 커져봐야 그게 한 20%, 30%, 20%까지가 엄청 커지는 건데 그 이슈가 아니다. 결국 무역 거래, 그다음 위험 거래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무역 거래 이런 쪽으로 왜 오느냐? 결제역 시에서 가성비 좋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 그냥 누가 그걸 왜 써? 근데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쓸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물론 이제 중국하고 이런 데들이 CBDC 갖고 막 딴 시스템 만드니까 미국이 딴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걸로 경쟁이 안 돼. 똑같은 걸로 경쟁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딴 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무섭긴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혹시 솔라나하고 리플 얘기해야지. 리플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겐슬러가 나가서 오른 것도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많이 했잖아 리플이. 맞아요. 그 리플이 많이 쓰겠지? 4년 전에는 CBDC 보고서 내고 본인이 CBDC 플랫폼 되겠다 했고, 그러니까 리플은 비즈니스를 되게 잘해요. 리플 회사가. 그때 한국 왔을 때 내가 또 토론했어. 네,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는 CBDC 플랫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겠다. 그래서 원래 비즈니스 하는 건 시류에 편성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리플은 그냥 비즈니스 잘한다 회사가. 리플은 회사가. 코인이름 XRP고. 근데 이제 풀어내는 지금 어차피 걔네들의 영역 자체가 결국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글로벌 결제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립토 시장만 봤을 때는 되게 큰 회사고 잘 살아남았고 잘 문제 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리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코인도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비트코인.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열렸잖아요. 열리면 이 얘네들의 경쟁 상대는 비트 이더가 아니라 리플의 경쟁 상대는 빅테크가 될 거거든요. 빅테크가 지금 코인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눈치 봐서 안 만들었을 텐데 리브라, 페이스북이 그때 스탑한 것도 같은 이유고, 빅테크가 만약에 이제 똑같은 이제 자기 서비스 내나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이런 형태로 한다면 거기서는 리플이 비슷한 영역인데 많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까지 오른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고요. 증권 이슈도 좀 해소됐고 해서 올랐는데 시장이 열렸을 때 리플의 경쟁 상대는 빅테크 봤을 때 그때는 조금 많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아까 저도 워낙 이거 약해지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면 다 방법이 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때 왜 리브라 뭐가 리브라 했다면 미국 의회, 유럽 의회가 졸라 두드러 맞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무슨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것도 다 있었어. 그래서 그때 틀렸지만 지금 나오면 맞는 게 리브라 코인이지. 아니야, 난 또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 일을 치려고 그걸 그냥 하고 반쯤 죽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안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미국 애들, 걔네도 잔인하거든. 죽이게. 그죠? 걔가 나오면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은행들이 개털이 되는 거야. 미국 글로벌 그냥 엄청난 강력한 JP모건서부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IBM도 막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판을 갖다 다 뛰겨보면 리브라 통해서 버는 건 한국 기업이고 은행이 지금 버는 건 국가가 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버는 건데 왜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그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컨트롤할 수 있는 베이스로 가야 되지. 그리고 그놈들이 그게 뷰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겠지만 미국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자기네가 그 정책을 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민간이 마음대로 할 리가 없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양성화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커도 별로 안 커져. 아직 작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달러 강세라든지 부채 이런 데 도움이 되고. 근데 만약에 빅테크가 문제는 뭔 같아요?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결제 혁신이나 그것도 할 수 있고 규정은 넘나들지만 근데 그게 미국 기업이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지. 이를테면은 뭐 걔가 리브라트에서 그 플랫폼이 사실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주걱지게 다녀서 할수 저는 있거든. 빅테크 페이팔도 발행했잖아요. 빅테크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사 서비스 내에 결제 수단으로 쓰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그만큼 빅테크가 수요를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키우려는 그러니까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균형. 그러니까 미국 국가의 주파나 튄단 말이야. 미국은 뭐 이제 뭐 정부나 이제 내가 잃는 게 뭐고 이것 때문에 얻는 게 뭐냐. 미국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빅텍들은 사실 다국적기비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예액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 걷어들이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딴 것 쪽에서 통제가 잘 안 돼. 그리고 걔네들이 예컨대 뭐, 애플도 지금 뭐 중국에 공정된, 그냥 중국 때리다가도 애플 때문에 잘 못하고 그런 거잖아. 사실 속으로 생각하면 돌아버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예컨대 페이스북 여수 시장처럼 해서 막 물건 파는 뭐 통제버리 뭐 이러면은 갑자기 개토되는 거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딴 놈들까지 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얘가 그게 뜨면서. 그러니까 빅텍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얘가. 그냥 자기네가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애들한테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줄 거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면서 할 거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그게 굉장히 그래서 예전에 못하게 했고 그렇죠. 예민한데 리플 이런 애들 좀 안 되니까. 사실 잃는 건 미국이 잃는 게 아니라 미국 외국가가 너무 타격이 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은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묵인을 하면은 과거 같은 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그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소송 얼마 많이 했어요. 엄청 괴롭혔어요. 미국에서 지금에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의 전략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그냥 어느 정도 뭐 꽤 많이 바뀌었다 그 뷰가.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절대로 그냥 막 리니얼리 직선으로 계속 무조건 허용해주면 가지 않는다. 그건 그렇겠죠. 미국은 대국이에요. 시장이 크다고. 중국도 똑같아. 근데 체제가 다르지. 뭐냐면 허용해줘. 원래 미국의 정책은 허용해주고 봐서 시스템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조져. 그때는 규정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방적으로 그렇죠. 야 이건 안 되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응?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제어를 했는데 이 크립토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좀 되잖아. 그럼 해봐. 그렇게 하는데 다시 짜야겠네. 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툴을 만들고 해요. 그게 원래 미국이야. 그리고 항상 미국의 정책을 보면 그렇게 왔어요. 그래도 시스템 리스크가 안 일어나.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미국이 강한 이유는 또는 이런 강한 건 한국은 어떤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미국은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 1%도 안 돼.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아. 또 해봐. 이렇게 돼. 근데 한국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뭐 만들려고 하면 그게 한 전체 시장 5% 10%가 돼버려. 그럼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예방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더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법은, 그러니까 대리법 체계에서는 혁신이 날 수 없어. 우리나라 법 체계. 그냥 대리법 체계잖아. 영미법은 간수법이잖아. 마켓 프랙티스 통해서 새로운 거 막 해갖고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통해. 말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인정해서 하다가 바꿔버리잖아, 우리를. 근데 이 독일법이나 이쪽은, 프랑스, 유럽은, 대륙은 그냥 다 정해놓고 이 틀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는 네거티브 스테이 맞진 않아. 다 파지티브 스테이는 열거주의야. 다 거짓말이야. 뭐, 우리는 네거티브 한다. 대륙법인데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영국이 그지 같은 나라 있잖아, 원래 저 북방에. 근데 어떻게 중세 시대 때 신권 통치, 교황 통치하다가 르네상스 일어난 다음에 이탈리아부터 제노바, 그 다음에 무슨 그때 베네치아 막 그 상인들 뜨면서 커지다가 그 다음에 쭉쭉 돌면서 스페인 갔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갔다, 그 다음에 영국 가는 과정, 독일 이쪽 고치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법 때문이야. 혁신이 날 수가 없는 거야. 혁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은 항상 뒤터만 쳤고 영국의 산업이면 전세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실 이것도 다른 주제인데 중요해.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계속 AI 혁신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좀 그냥 유튜브니까 막 얘기할게. 법체계 바꿔야 돼. 근데 그 법체계가 근간에서 그건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뭐 법하는 애들이 연구를 해야지. 미안한데. 응? 법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진짜로.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뭐 까짝까짝 밑에 하지 말고, 근간을 어떻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아,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면 한국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렇지 않지? 한국에 L이 있어요? K가 있어. 응? L은 출산 안 했지. K는 다, 기존 기업들 다 한 개 생산 다 체감하니까 다 개통됐지. 신산업 통해서만 혁신해갖고 새로운 거가 만들어내지 고용 창출하는데 법 때문에 안 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중요한 거는.